자, 예,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원무 행정, 업무 관리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했었죠. 자, 병원이 어떤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소개 쭉 하고 원무 행정이란 무엇인지, 어떤 거를 하는 업무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뭘 하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 두 개는 이제 사회보장 제도하고 건강보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원무관리, 원무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실제 이 보험 업무가 반 이상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회보장이나 건강보험에 관련된 지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1학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그런 간단한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그 제도 하에서 있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등장을 해요.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사회보장이라는 게 또 있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아마 1800년도 정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베버리지에서 처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가 그냥 모아놓은 돈이나 자기가 하는 능력껏 그냥 살았다면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주장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변하게 되는데 영국에서 베버리지가 실업이나 일을 잃었다든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입이 중단됐을 경우에 노인이 돼갖고 노령이 돼서 퇴직했을 경우에 부양 책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성이 사고나 전쟁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과부들은 거의 이제 사회의 빈민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은 그 저기 공장에서 일하던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적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 사망, 결혼 등에 대한 뭐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고 소득을 보장하고 자, 이 베버리지가 주장한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 갖고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한순간에 사회적인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시작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르주아층에서 갖고 있는 불안감이었었는데 어쨌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자, 소득 같은 건 뭐 연금보험이나 이런 게 되겠죠. 자, 어떤 식이냐면은 국민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사고로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일 때 미리미리 조금씩 돈을 사회에서 그 국가가 돈을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걸 대처를 해서 국민의 건강이나 내가 언제 큰 병 실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 조금씩 낸 돈을 관리해서 그것을 소득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회보장 제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의 이제 역사적 발전이 있는데 1880년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좀 넘었어요.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이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하게 돼요. 독일에서. 자, 1차 세계대전 이제 일어나기 전이죠. 자,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들다든지 일을 하다 다쳤다든지 아니면 노령이 돼서 일을 못했을 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한 게 이제 1880년도의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1929년 미국도 얼마 안 됐어요.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192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서야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라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는 모습을 갖고 움직인 거는 한국은 1948년이에요. 그러면 얼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7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보장하게 되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이제 필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국민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뭐 실업, 질병, 노쇠 등으로부터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생활의 보장과 안정을 찾는 거고, 개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을 해주고, 가정 기능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사회의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보장 제도의 그 큰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최저생활보장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최저생활보장 기능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제일 기본적인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최저생활보장 기능. 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뒤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공적 부조라는 게 등장을 할 것이고, 뒤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회보장에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얘기가, 그럼 두 개가 틀려요. 틀린데 사람들이 그거를 섞어서 사용해서 헷갈리게 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재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소득을 다시 분배하더라. 이 뜻은 뭐예요? 부자한테서 많이 세금을 걷고 가난한 자에게 적게 걷어서 많이 걷은 세금, 부자들이 많이 낸 만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특혜를 받지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이거를 소득재 분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건강보험이 이런 소득재 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보험료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씩 이상도 많이 내요. 그렇지만 아예 최저로 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7, 8만 원으로 알고 있는, 옛날에 5만 원이었다 한 7, 8만 원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2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은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그만큼의 혜택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암만 그 국민건강보험을 100만 원을 내더라도 5만 원 내는 사람이 일찍 왔으면 그 뒤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결국 뭐야? 동일한 거를 받지만 내는 돈은 엄청 차이가 난다. 이게 뭐예요? 소득재 분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쉽게 해서 대놓고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다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더라. 자, 사회적 연대 기능이라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한 만큼 뭐 뭘 다 갖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있는 사람들 거를 좀 없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뭐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누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쉽게 하면 인간의 삶을 일반 사기업이 보장을 합니까? 사회가 국가가 보장을 합니까? 쉽게 하면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게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자, 사회보장을 하면은 이제 베버리지가 만든 원칙이 있어요. 정액급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급여. 자, 이 정액급여의 원칙이라는 거는 정액기여의 원칙, 뭐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시다.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노동계급이 뭐 이제 전국 이제 전 국민들이 하고, 옛날에 노동제만 한정됐다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 주부들이라고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다 된다. 뭐 요건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되고 뭐 대상의 뭐 보편주의,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사회보험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강제가입이에요. 강제가입. 자,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가압류 및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 자, 사회보험은 어떻게 된다? 내가 들기 싫다고 들지 않을 수 있냐?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가입이에요. 강제. 왜 강제가입을 시킬까요? 그런데 답은 앞에서 얘기한 단어 하나만 딱 쓰시면 됩니다. 왜 열심히 설명할 필요 없이 뭘까? 왜 강제가입을 시킬까?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소득재 분배. 예. 소득을 재분배하려면 강제로 걷어다가 재분배를 하지, 야, 너가 좀 착하게 마음 먹고 하면 아무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가압류 및 압류 차압이 가능하다. 내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면은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보험.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인데도 그러한 것을 하더라. 위험료와 보험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도와 보험료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자, 사보험, 일반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서 하는 보험은 위험도와 보험료의 관계가 어떻게 비례를 합니까? 뭐 정비례를 하나요? 반비례를 하나요? 정확하게 정비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위험이 높으면 뭐가 높아져요? 보험료가 높아져요. 자, 그리고 위험 직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보험료가 위험 직군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보험료가 높아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사회보험은 어때요?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험료를 많이 냅니까? 아니죠. 소득에 따라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도가 보험료의 관계가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는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내가 소득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 보험료도 많이 내.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사보험이에요. 여러분들 뭐 묻거나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보험이 그래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니까 그만큼 적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회보험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많이 낸다고 많은 이득을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좀 헷갈릴까봐 그냥 제가 이렇게 너무 축약을 시켜놔서 그런데 어쨌든 그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뭘 한다? 강제가입을 시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받을 권리, 수급권이라 그래서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수급권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했는데 보장받을 권리를 제한을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정한 제약 및 뭐 중복 회피가 있더라. 자, 뭐냐면 사회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동시에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유리한 거 하나만 타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한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거를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사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똑같은 걸 동일한 거를 5군데 들여놨다. 내가 돈만 제대로 보험료만 냈으면 5군데 다 겹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그렇지가 않더라. 유리한 거 하나만 싹 받는 거예요. 왜냐? 국가에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이거는 내가 낸 만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뭐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다 해서 사회보험의 가장 핵심 개념은 소득 재분배예요. 위험 분산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험은 왜 듭니까? 보험은 위험하니까 그 위험하지 않을 때 조금씩 들어갔고 그 위험을 리스크라 그러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듭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보험이에요. 일반적인 보험이고 사회보험은 그거보다는 소득 재분배 역할이 훨씬 크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보험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그 최저생계보장, 그 기본적 의료보장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이 요 뒤에 이 공공구조도 나오는구나. 이 사회보험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을 해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뒤에 나와요. 공공구조라는 거에 나오고 어쨌든 간에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없으면 적게 내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민간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보상을 하죠. 내가 많이 부었고 내가 많이 놓으면 그만큼 받아요.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뭐예요? 강제예요.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갖고 요거 하나 문자 받은 거 갖고 다녀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회사에서 제가 창업 회사 이제 초기 때 그 운영을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제 거죠. 건강보험이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출이 없으니까 안 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없다, 못 낸다, 막 이러니까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가압류 들어오겠다고 문자가 계속 와요. 계속 안 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냈습니다. 이자까지 내갖고. 그런데 그것처럼 뭐냐 그러면은 강제가입이에요.
강제 가입.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입이 돼 있고 내가 원치 않아도 다 강제 가입돼서 강제로 뜯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보험에서 임의 가입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게 민간보험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 가입. 국가 또는 사회부양설이라 해서 자, 부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양은 누구를 이렇게 먹여 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부양설이라 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하면 소득 재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들의 그러한 보험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민간보험은 철저하게 개인한테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부양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질병분만 산재 노령 실업 딱 요게만 국한이 돼 있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분만 뭐 이런 거 있죠. 산재보험, 다쳤을 때 그 노령, 실업연금 있죠. 노령연금도 있고 국민연금이라 하죠. 이러한 것이 국한이 되어 있다면 민간보험은 발생 위험을 알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민간보험에서는 뭐 골프를 치는 사람인데 골프채가 부러졌다. 이거에 대한 보험료도 다 뭐 한 달에 100원씩 받아가다가 그러면 뭐 얼만큼 보상해주고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모든 걸 확률로 계산해 갖고 위험 발생 확률로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넘어지다가 다쳤을 경우 뭐 이런 거 다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과일 깎다가 뭐 그런 것들까지 넣으면 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위험률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법적 수급권이 있고 민간보험은 계약적 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수급권이라면 법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민간보험은 뭐예요? 계약을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계약을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 사회보험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민간보험은 계약을 한 것만큼만 받을 수 있고, 자, 사회보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공단이에요. 공단.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국가에서 출자해서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보험은 자유경쟁이 있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능력비례 부담, 능력 무관한 부담. 야, 이게 학생들이 이제 내면 많이 틀리는데 뭐냐면은 사회보험은 능력 비례 부담이에요. 능력이 비례한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낸다. 민간보험은 어떻습니까? 능력하고 아무런 게 없어요. 내가 많은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은 많이 부으면 돼요. 내 월급 90%를 넣어서 해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무관이에요. 예, 그래서 동액부담이라 해서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낸 금액을 갖고 그 계약적 수급권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 자, 사회보험은 정률제고 민간보험은 뭐다? 정액제더라. 자,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능력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득이 몇 프로면은 얼마를 내고, 소득이 만약에 소득이 몇백만 원 이상이면 얼마를 내고, 이런 식으로 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보험은 능력이 있든 없든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혜택을 보고 싶으면 정확히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사회보험은 위험률 상당 이하율이고 위험률 비례요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보험은 위험률이 높다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 이하율이라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 쉽게 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위험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한 일을 하고 평상시에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고 운동 꾸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질병 발생률도 낮고, 결국은 위험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만큼 이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들의 직업군 자체가 위험률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쓰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위험률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적게 내죠. 이 사무직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민간보험은 위험률에 비례요율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틀립니다. 그리고 안 받아주기도 해요.
민간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특정 저기 보험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험하다, 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이다 해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률에 굉장히 비례를 하고, 사회보험 자체는 균등급여죠. 균등하게 급여가 지어진다. 뭐예요?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보험료를 내던, 내가 매달 5만 원을 보험료를 내던 어떻게 된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똑같이 평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민간보험은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 내던 사람은 100만 원어치만큼 받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5만 원 냈으면 5만 원어치만큼 받는 거예요. 이게 민간보험에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은 차이가 있고, 한국은 당연히 민간보험, 사회보험은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뭐다? 사회보험의 일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도 본인이 내는 이제 본인 부담금을 또 줄이기 위해서 민간보험사를 또 이용하기도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런 게 있고, 자, 인플레이션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지금은 내가 이런 식으로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매년 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민간보험은 인플레이션 적용이 굉장히 취약해요. 계약한 그 시점에서 해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적용받는다고 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보통은 정액제로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인플레이션이 돼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좀 취약한 면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을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회보험으로 다 묶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회보험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는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회보험은 그래도 내가 5만원, 암만 그 사회보험을 제일 적게 내는 게 아마 지금 장부에서 7, 8만원일 텐데 7, 8만원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으로. 그리고 그건 얼마 내는지 잘 모르겠네. 그것도 한 7만원인가? 저기 연금 있죠? 죄송합니다. 연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사회보험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뭐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든 거를 무료로 해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다? 공공부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보험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잖아. 단일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공공부조에 들어가요. 사회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뭐로 운영이 될까요? 그렇죠.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니에요. 뭐로 운영되죠? 보험료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겁니다. 자, 사회보험은 뭐로, 우리가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뭐로 운영된다? 보험료로 운영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험료,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 적게 내던 많이 내던 내는 보험료. 근데 한 푼도 나는 보험료 안 내는 사람, 여러분들은 안 내도 부모님이 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고엽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유공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예요? 사회보험료를 안 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공공부조라고 해요. 공적으로 도와준다. 부조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공공부조의 가장 큰 거는 빈곤이 원칙이에요. 굉장히 빈곤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사회보험은 빈곤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회보험이에요. 나중에 지금 조금이라도 능력 있을 때 보험료를 내갖고 빈곤해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회보험이라면, 공공부조는 빈곤하니까 하는 게, 결과적으로 하는 게 공공부조다. 공공부조는 세금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재정 예측이 곤란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공부조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회보험부터 얘기할게요. 사회보험을 하면은 월급이라든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정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연봉 1억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연봉 뭐 5천에서 6천 사이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용이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보험료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다면, 공공부조는 누가 어떤 빈곤의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재정 예측 자체는 곤란해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산조사가 일단 필요하겠죠. 얘가 진짜 거짓말로 돈이 없다는 건지 진짜로 국가에서 공공부조를 해야 할 대상인지, 자, 요게 필요하고, 사회보험은 자산조사가 불필요하겠죠. 자산은 중요치 않아요. 물론 자산조사도 합니다. 지금 사회보험에서는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그 지역 가입자들한테는 자산조사가 있지만, 그 공공부조만큼 의무적인 막 그런 자산조사가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특징은 지불 능력이 없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빈곤에 위치해 있는 거고, 사회보험은 지불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부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사회보험은 의료질병, 산업, 노동재해 등을 개별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된다면, 공공부조는 다 묶어서 하나의 제도로, 공공부조 제도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실업급여, 의료 질병에 관련 의료에 관련된 급여, 뭐 산업재해, 뭐 산재, 뭐 이런 게 다 나눠져 있다면, 공공부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묶어서 운영이 됩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여기서 별 하나 쳐놓을게. 핵심 개념이 조세로 재정을 확보하는 게 공공부조다. 세금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은 뭐로 운영된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다릅니다. 세금과 보험료 달라요.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자, 공공부조는 일정 기준에 해당자만이 가능하고, 사회보험은 모든 참여자가 가능하더라. 예, 라고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뭐만 한다? 최저 필요 범위만 한정을 한다.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기초적인 수준까지만 해주는 게 공공부조. 자, 사회보험은 자격 갖춘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 급여라는 거는 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돈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이 핵심이라면,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보완장치예요. 이거는 사회보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만큼도 안 되는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공공부조다라고 아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공공부조를 사회보험 범위 안에 넣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 네 번째죠. 이제 벌써 네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